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힘에 의해서 충격량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 알츠하이머를 받으면 운동 상태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운동량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였어? 충격량이랑 같은 값을 가지는 물리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다. 그래서 같은 계에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운동량의 변화는 합이 0이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이번에는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자, 일이란 무엇인가? 일이란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아서 위치나 형태가 변한 것을 말을 해요. 일이란 것은 물체가 힘을 받아서 형태가 변하거나 위치가 변한 그 현상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일을 보면은 자, 일은 나눠진다. 어떻게? 일상생활에서의 일로 나눠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서 과학의 일로 나눠질 수 있는 건데, 자, 일상생활의 일이란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 같은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받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을 일이라고 하는 건데, 과학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에너지 이동의 한 가지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배울 거는 뭐냐면은 이 에너지란 것은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말하는 거고, 요거를 통해서 물체의 운동 변화를 살펴보면은 또 다른 관점이 되겠다. 요 일과 에너지라는 부분이. 알겠죠?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배웠어? 힘을 주면은 가속도가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 변화가 생기고, 위치 변화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요번에는,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과학에서는 일이란 것은 에너지 이동의 한 형태고, 자, 그러면은 일이란 것은 이동한 에너지를 뜻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일이란 것은 스칼라량이에요. 스칼라량. 우리 앞에서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벡터 스칼라 차이점이 뭐였어? 스칼라는 방향이 뭐였어? 방향. 방향성을 그 글씨가 왜 이러냐? 방향성이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일이란 것은, 에너지란 것은 항상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그런 역할을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은 다 방향을 가졌던 거고, 얘는 방향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할 거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서 얘네 이 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 파트는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힘을 받아서 위치나 형태가 변하는 거라 했지.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힘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뭐가 나오겠어? 그렇지, 이 S가 뭐냐면은 변이를 의미해요. 변이. 그래서 힘을 받아서 물체의 위치가 변한 만큼, 요게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받아서 물체의 변이가 움직인 만큼이 일이 되는 거고, 요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자, 여기에 들어가는 요 힘이란 것은 항상 알짜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짜 힘. 아니지. 알짜 힘 아니에요. 알짜 힘. 알짜 힘이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힘을 전달하게 되면은 그때에 요게 중요한 거야. 여기 곱하기가 있고 여기에 S 변화량, 변이의 변화량이 있는데 이게 항상 힘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변이만 인정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일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손에다가 샤프나 지우개나 마우스나 들고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을 천천히 들어올려. 천천히. 자, 지금 다 들어올려 보세요. 안 하는 거 알아?
자, 천천히 들어 올려서 보다 보면은 얘가 속도 변화는 거의 없지만은 얘 뭐가 바뀌었어 지금? 바닥에 있던 거에서 높이가 바뀌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지금 갖고 있는데 얘는 지금 정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지? 근데 얘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는 잠재적으로 밑으로 운동하면서 떨어질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가지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내 눈에는 멈춰있지만은 지금 들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 에너지란 게 뭐였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본단 말이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얘는 잠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내 손으로 이 물체에다가 대해서 뭐를 전달했다?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전달했다는 게 돼요. 이해됐지? 그러면은 우리는 방금 뭐에 대해서 한 거야? 이 물체를 가만히 있게 하는 거는 뭐였어? 중력이 요 책상 위에든 바닥 위에든 이렇게 가만히 있게 잡아 끌고 있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중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란한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면서 얘한테 잠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전달했다는 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들어서 놓게 되면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중력에 대해서 선생님이 위치 변화를 시켜주면서 중력 무게와 똑같은 힘을 줘서 위치 변화를 주면서 에너지를 전달했다는 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요거 손으로 휴대폰이든 지우개든 살살살살 들어서 높이 올려보고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너지를 지녔다는 것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방금은 중력에 대해서 나란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동시켜 줬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 그냥 휴대폰이든 뭐든 물건을 들고 물건은 중력에 대해서 들어놓고는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가는 거. 요거는 일로 취급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왜? 중력의 방향은 뭐야? 연직 방향인데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뭐야? 지면을 따라서 움직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요거는 완전히 수직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란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로 쳐줄 수가 없는 거야. 밑에 보면 예시가 있는데 자, F 나가 요 5N의 힘을 5N의 힘을 가지고 얘를 3m를 옮겼어. 그때는 얘가 사람이 이 물체에게 해준 일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15N 곱하기 미터가 되는 건데 요 단위를 우리는 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 그리고 읽을 때는 말 그대로 이렇게 줄이라고 읽어요. 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줄에 2를 해줬다. 여기서 나가 뭐냐면 나는 물체에게 15줄에 2를 해줬다. 그러면은 반대로 물체는 15줄의 에너지를 얻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요번에는 뭐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연필 같은 거를 옆으로 이렇게 스르륵 밀어보세요. 스르륵 밀어보았으면은, 자, 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이 물체는 바로 정지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가다가 정지를 하나. 대부분이 다 요 조금 더 가다가 정지하는 거를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 또한 뭐냐? 물체가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움직이게 되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에너지를 얻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요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 요 부분은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에 없는 부분이야. 없는 부분인데 알아두면은 도움은 되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할게요. 이 부분은. 알겠지? 왜냐면 빗면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힘의 분해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생략을 시켜놨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쌤은 좀 약간 불만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우선 음의 일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음의 일은 뭐냐면은, 자, 물체가 이렇게 V의 속도로 처음에 움직이고 있어. 자,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자,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뭐야? 지 스스로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요 V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힘을 가진 게 아니야. 에너지를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하고 있는데, 얘가 어느 순간 3m 이동해서 얘가 멈췄다고 생각을 해봐. 멈췄어, 이렇게. 멈췄으면 이때는 얘가 V가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멈추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에너지를 잃었다고 봐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를 누가 했느냐? 자, 요 밑에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마찰력이야, 마찰력. 마찰력이 있는데, 이 마찰력이 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해주니까 이 물체는 에너지를 잃고 정지하더란 거야. 자, 봅시다. 마찰력의 크기가 마이너스 5N이고,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인 거리가 3m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N의 힘을 갖다가 3m 움직이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을 한 거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게 뭐야? 얘가 15줄의 에너지를 가졌잖아. 이게 어떻게 됐다? 다시 마찰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15줄의 힘을 받았어. 왜?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이렇게 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5줄의 일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야? 속도도 0이 되는 거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조차도 0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지? 그래서 요거는 마찰력은 마이너스 15줄의 일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음수가 붙으니까 요게 음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물체는 15줄의 에너지를 잃었다. 앞에서는 뭘 써? 힘을 주는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고, 맞지? 요 경우에는 에너지를 얻어서 얘가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고요. 반대로 여기에서는 뭐야?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마찰력을 받으면서 그 에너지, 능력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물체는 15줄의 에너지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 자, 요거 앞에서는 뭐였어?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있고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F를 줬고 이동 방향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움직였단 말이야. 이렇게 맞지? 그럼 요건 나란한 방향인데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요번에는 힘을 위로 주고 있다. 맞지? 이렇게 대각선 위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주고 있는데 물체의 움직이는 방향은 요쪽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앞에서 봤던 요거 힘과 나란한 방향의 변이에 위배가 되지.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요 힘을 쪼개야 돼요. 힘을 쪼개야 돼. 어떻게? 자, 이 힘이 있으면은 자, 요게 30도의 힘이 있잖아. 그러면 요거를 사인 코사인으로 쪼갤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 물체가 여기에서 요까지 움직이는데 일을 할 수 있는데 관여한 힘은 이쪽 방향의 힘일까요? 이쪽 방향의 힘일까요? 당연히 요쪽 방향의 힘이 되겠죠. 요 값은 뭐야? 빗변분의 밑면 하려면은 코사인 30도로 곱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5N에다가 코사인 30도 요거 곱해준 값이 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뭐 힘의 합성과 분해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해서 알겠지만은 여기 어떤 점이 있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5N으로 힘주고 3N으로 힘주면 8N 되는 거고 5N 반대 방향 3N이면 이게 2N 되는 거고 맞지? 뭐 이런 형태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평행사변형법 배워가지고 이렇게 끄어서 이렇게 힘의 합성 구하는 건데 이렇게까지는 알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요런 것들이 있다 정도. 힘과 나란한 이동 방향의 거리로 움직였을 경우에만 이게 일로 인정이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드디어 나왔네. 자, 에너지 나왔어요. 앞에서 뭐 일 나오는데 자꾸 에너지 그러니까 막 머리 아팠죠. 그래서 요거는 딱 정의하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처음부터 나왔던 개념은 아니고요. 일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나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라고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용어입니다.
이 에너지는 너희들이 뭐 드래곤볼 같은 만화 너희들 그건 다 봤지? 아무리 옛날 거라도 에너지파는 다 알 거 아니야. 에네르기파, 에너지파.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에너지파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잘못된 설명이거든요.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파라는 것 자체도 파동인데 그것도 에너지 능력이 한 가지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해석을 하자면 에너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 그 닭볶음탕이 옛날에는 닭도리탕이었잖아, 그지? 닭도리가 일본어로 닭이고 그래서 닭닭탕 이런 느낌으로 잘못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에너지란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한 돈이야, 돈이 되는 거고, 일은 뭐야? 그러면은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란 말이야. 돈을 쓰고 받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어서 눈에 보여지는 돈.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해서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은 얘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운동 에너지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mv 제곱. 자, 이거 조건이 뭐예요? 질량이 있고 속도만 있다면은 우리는 이 물체의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다, 그지? 그래서 요꼴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보여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야? 질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면은 속도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당장 가진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포텐셜 에너지는 뭐야? 자,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어. 물체를 가만히 들었어. 들고 있으면 얘는 지금 정지해 있는데 얘가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을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을지 당장 확인은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저축한 돈이라고 이렇게 그냥 비유를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운동 에너지 형태는 요 2분의 1 mv 제곱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알아두고, 자, 그러면은 이 꼴의 형태가 어떻게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왜 이런 개념이 나왔을까? 요거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개념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거 반드시 봐라. 요거 진짜 중요해요. 자, 일 운동 에너지 정의가 뭐냐면은 식으로 나타내면 요 F는 MA, 요거에서 F에다가 S 곱하면 뭐가 됐어? 1이 됐었지. 그러면 MA에다가도 똑같이 S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잖아, 그지? 요거를 가지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요 F는 MA 요거 공식 한번 보면은 요 F 자리에 요 힘 배울 때 요 좌변에 들어와야 되는 게 뭐였어? 무조건. 요거는 모든 힘들의 합을 다 더해가지고 뭐였어? 이 질량이 움직일 수 있는데 관여하는 힘만 적어준다고 했었지. 그래서 요거에 나오는 요 개념이 뭐였냐면은 알짜 힘이었습니다. 알짜 힘. 그죠? 알짜 힘을 집어 넣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알짜 힘에다가 자, 알짜 힘이란 거는 더 이상 이제 뭐 방해되는 힘이 있어 없어? 없지. 없고 오롯이 물체의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은 요 물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요 힘을 갖다가 뭐에다가 얼마만큼 이동할 것인가? 그 이동 거리를 그 변이를 곱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MAS라는 요런 값이 나옵니다. 요거 똑같아. MA 있던 데다가 S를 곱해준 값이야.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AS라는 요거를 어디서 많이 봤었는데, 어디서 봤어요? 이 학자들은 뭐 갖다 집어넣어서 증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다 착안한 거야. 자, AS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였어? EAS는 뭐였죠? V 제곱 V에 왜 이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 V0 제곱이었단 말이야. 이거 기억나니? 왜 이래요? 자, 요거 뭐였어? 요거 등가속도 공식 세 번째 식이었다. 그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요거는 처음 속도의 제곱이고, 요거는 나중 속도의 제곱이었잖아.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했다?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어 보니까, 요런 식으로 W, 알짜 힘이 한 일은, 자, 여기 F가 알짜 힘이라 했죠? 알짜 힘이 한 일은 뭐가 된다? 요거 뭐야? 나중 속도에 의해서 나타난 값. 그 다음에 요거는 처음 속도에 의해서 나타낸 값이었잖아. 맞지?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을 가지도록 만들더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알짜 힘이 뭐 일을 해주니까, 뭐 운동의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운동 에너지 꼴로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게 실제로는 뭐를 뜻하는 거야? 요거는 나중 운동 상태의 운동 에너지, 이거는 처음 운동 상태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요. 앞에서 충격량 배웠을 때 뭐였어? 운동량 변화량이랑 충격량이랑 같았고, 이거는 알짜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알짜 힘이 일을 하면은 물체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는 거고, 당장 움직여지는 게 보여지는 건데, 자, 요거랑 그거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 이 상황이랑 달라요. 가만히 있는 물체를 손으로 집어서 들어 올렸어. 정지해 있어. 그치? 자, 이 경우에는 일 운동 에너지가 정의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 얘한테는 지금 쌤이 알짜 힘을 전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줬다. 맞지? 왜? 얘는 중력이 밑으로 당기고 있고, 나는 이 중력의 크기만큼 힘을 줘서 준정적으로 거의 멈춰있는 것처럼 천천히 들어 올렸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천천히 들어 올렸다면은 얘는 지금 멈춰있고 속도 변화가 없잖아. 그지? 자, 속도 변화가 없으면은 뭐가 있을 수 없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일 운동 에너지의 정리로 정의할 수가 없다. 왜? 알짜임 자체가 0이니까. 이 물체가 가만히 있는데, 물체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밑으로는 중력이 mg의 크기로 잡아당기고 있고, 위로는 선생님이 mg의 크기만큼의 힘을 줘서 들어올린다면, 그러면은 얘는 힘의 합력이 0이 되는 거고, 그만큼 알짜 힘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짜 힘이 0이니까 가속도, 운동 상태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운동 에너지는 요 알짜 힘이 해준 일과 관련이 된 거다. 그거를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짜 힘이 일을 해준다면은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될 수가 있다. 물체는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으로 포텐셜 에너지 한번 알아볼게요. 포텐셜 에너지. 자, 포텐셜 에너지는 말 그대로 포텐셜이 잠재력이죠. 그래서 잠재된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요 경우가 뭐냐면은 쌤이 아까 물체 들어올렸던 요거야.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요거를 중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 F로 이렇게 준정적으로, 자, 오늘 쌤이 패드를 두고 와가지고 약간 좀 힘드네요. 준정적, 거의 멈춘 것처럼 들어 올리게 된다면은 얘는 움직이긴 하지만은 거의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다. 그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얘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손을 놓게 되면은 뭐에서 중력의 영향만 받아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니? 중력의 영향만 받아서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로 내가 그대로 딱 잡고 있었다. 그러면 얘는 뭐를 가졌다? 잠재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능력, 잠재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가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알짜이면 0인데 운동 에너지 변화는 없는데 내가 해준 일은 있다. 잠재적으로. 얘가 내가 손을 놓으면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포텐셜 에너지에서도 종류가 있는데 요렇게 중력에 대해서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다른 거는 뭐냐면은 뒤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용수철에 의해서 에너지를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용수철에 대해서. 자, 앞에부터 보면은 요거는 뭐야? 중력의 크기만큼의 힘을 줬기 때문에 얘는 F의 크기는 뭐라고 볼 수 있겠어? mg라고 볼 수가 있겠죠. mg. 맞지? mg의 힘을 줘서 얼만큼 올린 거야 지금? h, 나란한 방향으로 요 힘과 나란한 방향으로 h만큼 움직여줬으니까 요거 F 곱하기 S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mgh의 종이 쳤죠. 요거는 맞히는 건 아닙니다. 자, mgh에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다음 넘어가서 이렇게 용수철을 한번 봐야 되는데 용수철도 뭐야? 가만히 있는 용수철에 물체 매달아 놓으면은 가만히 있겠지. 근데 얘를 손으로 잡아서 당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우리는 힘이 더 들어가게 될 거고 당기면 당길수록 힘이 더 들어가게 될 거고 얘를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야? 얘는 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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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되잖아. 그지? 그거조차 뭐야? 얘는 용수철에 의해서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됐다는 거야. 왜? 용수철은 뭐야? 내가 당기면 어떻게 돼? 지는 반대 방향으로 당기려는 그 성질을 가졌죠. 그 다음에 용수철이 있는데 얘를 내가 뭐를 했다? 압축을 시켰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압축을 시켰다면 얘는 반대로 밀어내려는 성질을 가진단 말이야. 왜? 용수철 자체가 지가 가졌던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뭐를 가졌기 때문에 탄성 탄성 력을 지녔기 때문에 이 탄성력이란 것은 물체가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능력입니다. 복원하려는 능력이야. 그래서 이 탄성력을 지녔기 때문에 용수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줬다면은 그거는 잠재적으로 용수철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전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앞에서 이 중력은 위치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 정도는 된 것 같고요. 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도 보면은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2분의 1의 K X 제곱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뭐였어? mgh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요거는 중력에 대해서 h만큼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런 꼴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탄성력에 의해서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값이 가지게 되는데 요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탄성력을 알려줬었나 모르겠네. 힘 배우고 중력을 배웠고 아직 탄성력을 아직 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거 30분이 가까워져 가니까 요 정도로만 일단은 하고 다음 시간에 쌤이 탄성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개념을 설명을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요거 그래프 그려서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꼴의 그래프가 있는데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거 다시 쌤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요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요 그 다음에 에너지 요 개념을 오늘은 요거만 이해하는 걸로 마칠게요. 그리고 요거 제일 중요해요. 운동 에너지 정리.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